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꿈돌이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동기부여가 정확히 돼야 어떤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영어나 수학은 재밌었거든요. 지리, 과학, 지구과학도 재밌긴 했어요. 근데 화학은 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은 처음에는 반에서 한 27등 정도 됐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3, 40등가 거의 잡쳤죠. 내신도 거의 밑바닥이었고 수능도 뭐 두말할 것 없이 못했죠. 영어랑 수학 점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한 3, 4등급? 그러니까 잘 나오면 3등급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언어 영역이랑 이제 사탐, 과탐이 이제 개차반이었죠. 학교를 별로 안 좋은 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느낀 게,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홈페이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이 웹 디자이너를 해보겠다. 근데 나는 굳이 대학교를 가서 배워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보다는 컴퓨터에 좀 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홈페이지 만드는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1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나하고는 급이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좀 더 고등의 교육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고3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쌓아온 애들이랑 그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원래 저 때는 이제 석고소묘를 공부를 해야 이제 미대를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2달 공부하고 이제 들어간 학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왔다 갔다 4시간이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학교를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면 나는 뭔가를 더 빨리 배우고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딱 방탕한 생활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룬 건 없는데 자꾸 뭔가를 배우고 싶고, 근데 학교 진도는 너무 느리고 그 타이밍이 너무 안 맞더라,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2학년이 돼서 캐드 수업이 막 있었어요. 저는 캐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덩어리인데 2D를 그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는 곡면을 그렸는데 곡면의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또 물어보기가 되게 뭐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저는 따로 또 2학년 때 라이노를 혼자서 배웠죠.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뭐 배울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배운 건 있지만은, 그래서 편입을 결심을 했죠. 첫 번째 편입은 이제 일반 편입을 준비했는데 정말 못 모르고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림 잘 그리면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수 때는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수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1, 2학년을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3, 4학년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랑 지방에 있는 학교랑 그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많이 느꼈죠. 지방에 있는 학교일수록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있다 보면 저도 솔직히 놀게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일단은 애들이 막 공모전 막 하고 있어요, 밤에. 그러면 나도 뭐 공모전 같은 거 껴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때 3학년 때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편입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라이너는 어쨌든 뭐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었고,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학년 때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게임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졸전을 보통은 한 10월 달쯤에 끝내잖아요. 4월 달에 미리 다 끝내놓고 과실에서 게임하고 놀았었어요. 아이온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디가 꿈도링이었어요. 꿈도링도 어떻게 돼서 꿈도링이었냐면은 동네 친구 중에 엄마 아빠랑 독립을 해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걔가 아이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아이온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걔가 그 집 이름이 남경 하이츠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아이디를 이제 남경 북돌이로 지은 거예요. 너는 남경 북돌이냐? 그러면 나는 남경 꿈돌이로 할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남경 꿈돌이로 이제 캐릭터를 키웠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마법사를 키웠었거든요. 마도성이라고. 근데 그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제 그 살성이라는 캐릭터가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 어떤 게임도 그렇지만 마법사 캐릭터는 방어력이 약합니다. 대신 이제 데미지가 좋아요. 몸빵이 안 되니까 그냥 기습 공격으로 계속 죽는 거죠.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내작한 서버로 넘어와서 이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살성을 키웠죠. 살성을 꽤 오래 했었어요. 남경 꿈돌이라는 캐릭터로 살성을 한 2, 3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넘어오니까 또 그때는 또 마도성이 또 세팅을 또 다르게 갖고 수치 싸움이요. 사실 그게 물론 이제 컨트롤도 있긴 하지만은 방어구에 마법 저항 세팅을 막 달아요. 근데 또 살성이라는 캐릭터가 물리 공격만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상태 이상은 전부 마법 공격이라서 그 상태 이상을 저항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뜨면은 반격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마법사 할 때는 겁나 얻어터지고 또 내가 설정할 테니까 반격을 갔더니 내가 오히려 더 죽고 있는 상황이고 자존감이 막 또 떨어져서 또 다시 또 마도성을 또 잡았죠. 그때 캐릭 이름을 또 꿈도링이라고 적었어요. 마법사로 또 전향했더니 마법 상쇄라는 또 스탯이 또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캐릭터마다 마법 데미지 감소력이라는 게 생겨서 예전에는 그 마법사가 그 마법 증폭력을 많이 안 올리고 원래 풀마진이 2600인데 그거를 좀 더 낮추고 마법 저항 세팅을 더 올려서 그러니까 딜과 방어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법 상쇄라는 게 생겨서 가죽 계열 같은 경우는 뭐 50% 줄고 뭐 로브 계열 같은 경우는 70%막 줄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법 증폭을 또 이렇게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방어력은 또 낮아서 뭐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갖고 또 게임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좀 선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강사 생활할 때도 그렇게 게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생활이 많이 지루해졌었죠. 이제 맨날 똑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게임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이어서 되게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고 게임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게임을 접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추석 때 이제 엄마 집에 가려고 그때는 이제 차가 없어갖고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음미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루가 흐르고 또 한 달이 흐르고 이렇게 게임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데자뷰 현상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해 추석에도 엄마 집에 가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근데 또 제가 또 풍경을 또 이렇게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풍경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내가 이 풍경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봤어요. 아, 이게 세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근데 그 사이에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보니까 나도 사실 그렇게 바뀐 건 없었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뭐지? 책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컨텐츠 목차를 싸갖고 출판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번 까였어요. 아, 이거로는 조금 책이 팔리긴 좀 그렇다. 컨텐츠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저자도 라이노 책을 쓰고 있는데 굳이 또 라이노 책을 내서 우리끼리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또 이쪽이랑 또 계약을 한 것도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버렸어요. 그냥 그 내용을.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목차만 써갖고는 출판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책의 내용을 다 써서 줘도 될까 말까인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석 때 집에 올라오자마자
목차를 파워포인트로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내려갔었던 책이 그래스호퍼였거든요. 라이노 그래스호퍼 테크닉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겨울이 오고 그리고 이제 책은 한 2월달인가 3월달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청단북스에서 낸 책이 라이노 그래스호퍼 테크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단북스에서 제안을 한 게 라이노 그래스호퍼 테크닉이라는 책은 내가 쓰고 싶은 책이지 출판사에서 내고 싶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써준 테니 라이노 기초책을 써달라. 저는 사실 조금 벙떴죠. 왜냐면은 저는 항상 블루오션을 택했었어요. 아니 분명히 뭐 라이노 책 많은데 내 책을 선택할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 이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라이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은 문제는 보다가 막히면 그냥 덮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볼 가오도 안 생기고 이게 내가 지향해야 할 목표구나. 그래서 책을 쓰고 저도 SNS 활동을 하고 내 책을 보는 사람들과 살갑게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책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 시안이 내 책은 겁나 쉽다. 약간 그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라이노 개기초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센 거야. 이것도 못하면 나는 개만도 못한 건가? 약간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카페명의 닉네임이 또 꿈돌이였으니까 꿈돌이의 라이노라고 하자. 그래서 꿈돌이의 라이노라는 책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처음에 1권은 사실 조금 안 팔렸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장에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시덥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냥 기초를 다룬 내용의 책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 책 때문에 청단북스 재정이 솔직히 안 좋았었어요. 책이 안 팔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 내고 나자마자 그리고 2권을 준비해. 저는 사실 라이노를 독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 하나 막 이렇게 그냥 계속 그것만 써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그라미는 이렇게 그려야지. 왜 이렇게 그려? 왜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편입 시절이 굉장히 급박했었어요. 왜냐면은 편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모호한 게 너는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말하기가 되게 뭐예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의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영어 공부도 잘 해야 되고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잘해야 되고 모델링도 잘해야 되고 렌더링도 잘해야 되고 이 모든 걸 잘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근데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나 나름대로는 뿌듯한데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딱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혼자만의 공부가 약간 그런 게 있다. 뿌듯해? 그 다음에 질책하고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방안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그런 내용들의 애환들이 그 2권을 담았죠. 근데 그게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연달아서 이 책 보기가 이게 좀 어려우니까 1권도 좀 등달아서 좀 많이 팔린 그런 상태였죠.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책만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툴의 미흡함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툴을 어느 정도 배웠고 툴을 사용하는데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툴이 미흡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죠. 주변에 학생들이 이 툴을 적응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툴이 어떻게 하면은 배우지 않고도 쓸 수 있을 만한 툴인지 툴이 돼야 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좋은 툴이 절대 아니에요. 알리안스도 마찬가지고 퓨전 360 그나마 좋지만은 그래도 얘가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그냥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어요.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제안할 거리가 생기면은 퓨전 360 포럼에 들어가서 기웃기웃 됩니다. 뭐 글을 쓰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올려서 이런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적용된 사례도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저는 좀 모델링 환경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꿈돌이의 퓨전 360 2권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더 쓸 책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한 10년 아직 안 됐어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제 적성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램의 UX 디자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